안녕하십니까.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입니다. 오늘은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지인 민원 의혹 제기에 대한 MBC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이 MBC 보도를 누가 제보했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. 이게 처음 뉴스타파가 이제 보도한 내용들을 따르면 그 제보에서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는 이렇게 됩니다. 이런 사항을 파악했던 방심위 직원 중에 한 명이 이거를 이제 민주당의 그 과방위 국회의원과 권익위에 제보를 해서 이게 알려졌고 뉴스타파가 취재를 했다. 이런 거고요. MBC는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. 그렇다면 뉴스타파의 말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권익위나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해서 외부에 유포를 시켰다. 제보를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권익위는 작년 12월 23일 날 처음으로 이 민원을 접수를 하게 돼서 권익위 사람이 이걸 언론사에 제보하기엔 너무 시일이 촉박한 거죠. 왜냐하면 보도가 이뤄진 게 23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입니다. 그리고 24일은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? 휴일이기 때문에 25일도 휴일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방을 돌면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경주 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취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MBC는 권익위로부터 이거를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처음 제보를 했던 익명의 제보자,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요.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방심위 그 직원은 언론사 보도를 상대로 해서 그 보도의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심의를 하는 상급기관의 직원입니다. 그런데 이 문제점을 그 제재 대상인 MBC의 뉴스의 보도에 제보를 한다?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정치적 편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보를 했든 방심위 직원이 제보를 했든 MBC의 보도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. 또 이게 뉴스타파의 신앙님과 김만배의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뉴스타파는 그 제재를 받는 당사자였고 당사자가 자기의 언론 그 보도의 힘을 통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? 또 민주당은 그런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서 이익을 받았던 이해관계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제 이슈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.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MBC라는 어떤 공영방송이 나타나서 하나의 제3자 언론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를 한다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땡큐인 원군을 얻게 된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뉴스타파와 같은 특정 그 정치적 성격의 정당이라든지 언론사에 힘을 보태준 것이 됩니다.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MBC가 이번 보도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특히 이제 이번 보도도 그 바이든 날리면으로 유명했던 이모 기자라고 있습니다. 이모 기자가 식영캡이 돼서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후배 기자들이랑 같이 취재를 했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. 그 보도 자체도 편향성 논란에서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MBC 노동조합은 지금 류일인 보도의 이제 시작부터 지금 보도 개인정보 유출까지 좀 문제가 많았다고 보고 있고요. 계속해서 와치를 해야 되고 정부 당국도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취재한 언론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또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